열무와 이것을 같이 드시면 다리에 근육이 붙고 혈관이 깨끗해진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열무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내 몸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숨겨진 보물이라는 사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더더욱 확인하셔야 합니다. 열무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고혈압 조절입니다. 열무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칼륨은 우리 몸에서 쌓인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기 쉬워 고혈압이 자주 생기는데 칼륨이 제 역할을 해주면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영국 의학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칼륨 섭취를 늘린 사람들의 혈압이 평균 10 정도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열무 한 접시가 약값을 줄여주는 비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열무는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자주 겪는 문제가 바로 변비입니다. 하루 이틀만 화장실을 못 가도 속이 하루 종일 더부룩하고 컨디션도 엉망이 됩니다. 열무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도와주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줘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노인성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열무 한 그릇이 어떤 변비약보다도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센터에서도 고섬유질 채소가 장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권장하고 있어 매일 아침 열무김치를 조금씩만 드셔도 속이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요즘은 고혈압만큼이나 당뇨도 흔한 질병입니다. 특히 밥 먹고 나서 졸리고 눈이 침침해지고 손발이 저리다면 혈당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열무는 식이섬유와 수분이 많아서 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혈당 지수가 낮아 인슐린 분비를 안정시켜줘 당뇨 환자들의 식단에 적극 권장되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울 의대 연구진은 열무를 포함한 잎채소의 섭취가 혈당 조절에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달콤한 간식 대신에 열무김치 한 접시가 훨씬 안전하고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치매 예방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죠? 열무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뇌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해주는 셈인데요. 이게 바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영양소를 꾸준히 먹으면 건망증이 덜하고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양소가 바로 열무에도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매일 밥 반찬으로 드시는 열무김치 한 접시가 머리를 맑게 해주는 약처럼 작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가요? 몇 가지 효능을 알고 나니 보잘것없어 보이던 열무가 이제 좀 새롭게 보이시나요? 그럼 다음은 이런 열무의 효능을 몇 배로 올려주는 찰떡궁합식품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부터 채널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회원이 되어주셔서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회원이 되주실 분은 잠시 시간을 내시어 가입 버튼을 꾹 하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열무와 찰떡궁합, 첫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혹시 열무나물 무치실 때 뭘로 무치시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참기름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부터는 들기름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그 이유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은 겉보기엔 참기름과 비슷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아주 귀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혈관 막힘, 무릎 통증, 손목 관절염 이런 곳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들기름이 우리 혈관 속에 기름때를 닦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혈관 벽에 눌러붙은 나쁜 지방을 녹여주고 피가 잘 돌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윤활유를 넣어주듯 들기름이 막힌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열무는 원래 해독작용이 뛰어난 채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기름을 넣어주면 혈관 속 독소 배출도 더 잘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들기름은 항염 작용이 있어서 무릎 관절이나 어깨 관절이 자주 붓거나 뻐근하신 분들에게도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한국식품영양원 자료에 따르면 들기름 속 오메가3는 심장병과 고혈증 위험을 낮춰주고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매일 들기름 한 스푼을 드신 분들이 혈액 검사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줄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열무김치를 무치실 때 들기름 한 번만 써보세요. 향도 좋고 입안이 고소해져서 입맛이 살아납니다. 열무나물에 들기름 한 스푼, 어르신 건강을 하루에 한 번 챙기는 자연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열무랑 토마토요? 이게 어울리긴 하나요? 처음엔 이렇게 놀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둘은 건강을 위한 최고의 조합입니다. 열무는 푸른색 채소고 토마토는 빨간색 채소죠. 색깔이 다르지만 둘 다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합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요즘은 건강 프로를 많이들 보시니 한 번쯤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건 노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특히 심장질환, 암 예방,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열무도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두 채소를 같이 먹으면 몸속에 쌓이는 녹 같은 활성산소를 말끔히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토마토는 혈관 건강에도 좋아서 고혈압이나 심장 쪽에 문제가 있으신 어르신들께 특별히 권할만 합니다. 열무가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토마토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식으로 둘이 한꺼번에 작용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한쪽은 강물을 깨끗하게 하고 다른 한쪽은 강둑을 튼튼하게 쌓아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토마토는 소화를 돕는 유기산이 들어있어서 열무랑 같이 먹으면 뱃속이 편안해집니다. 입맛 없을 때도 상큼한 토마토 한 조각이 입안을 살려주고 열무와의 궁합이 의외로 잘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열무김치를 담글 때 아예 토마토 주스를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탕 대신 토마토 주스를 넣으면 김치에 자연스러운 단맛이 돌고 인공 조미료 없이도 깊은 감칠맛을 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발효가 진행되면서 토마토의 영양소가 열무와 잘 어우러져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입맛이 예민한 분들도 이게 김치 맛이 맞아? 할 정도로 부드럽고 풍미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춧가루를 조금 줄이시고 토마토 주스를 넣으시면 매운맛도 순해지고 위가 약한 어르신들께도 부담이 덜합니다. 세 번째는 보리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밥을 먹었는데 금방 힘이 빠지거나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자꾸 주저앉게 되시진 않나요? 그럴 땐 열무김치와 보리밥을 함께 드셔보세요. 이 조합은 근육도 키우고 장도 편안하게 해주는 건강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보리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을 부드럽게 해주고 변비를 예방해 줍니다. 열무도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장의 활동력이 2배로 강해집니다. 특히 노년기에 흔한 노인성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겐 열무 보리밥 조합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보리에 단백질과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성분은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근육이 빠지는 병, 즉 근감소증이 찾아옵니다. 예전엔 잘 걷던 계단도 힘들게 느껴지고 허벅지가 가늘어지면서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낙상사고도 빈번해집니다. 보리는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소, 비타민 B군, 마그네슘,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열무로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보리로 근육을 키워주는 겁니다. 일본에서 한 노인병원의 식단을 조사한 결과 보리밥을 꾸준히 먹은 어르신들이 넘어지는 횟수가 줄고 보행 속도가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보리밥에 열무김치를 넣어 비빔밥으로 드시면
정말 최고의 노년 건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흰쌀밥 대신에 보리밥을 드시고 꼭 열무와 같이 곁들여 드셔보세요. 장은 편안해지고 다리에 힘이 생기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조합이 있는 반면에 우리 몸을 망치는 꼭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일, 그 중에서도 신맛이 나는 과일들입니다. 열무 보리밥 맛있게 드시고 나서 입가심으로 파인애플이나 오렌지 드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런데 이 조합은 건강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열무김치는 발효가 진행되는 음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 속 유익균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좋은 김치죠. 그런데 여기서 산이 강한 과일, 예를 들면 귤, 자몽, 파인애플 같은 걸 같이 먹게 되면 발효균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마치 잘 크고 있던 꽃밭에 갑자기 뜨거운 물을 뿌리는 격이죠. 유산균은 약산성에서 잘 자라는데 과일의 강한 산이 장 속 환경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런 조합으로 속쓰림, 복통, 더부룩함을 겪기도 합니다. 열무김치가 장에 좋다고 생각하고 드셨다가 신 과일 때문에 오히려 탈이 나는 겁니다. 실제로 70대 한 어르신은 열무김치와 자몽을 함께 드신 후 속이 쓰려 응급실에 실려가셨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의료진이 산성과일과 발효식품을 같이 먹으면 위장이 민감한 분들에게 좋지 않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또한 자몽이나 레몬 같은 과일은 몸속 위산 분비를 갑자기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미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디저트로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단맛 위주인 사과나 바나나 같은 과일이 훨씬 낫습니다. 열무김치를 드셨다면 최소한 한두 시간은 간격을 두고 신맛이 나는 과일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삼겹살입니다. 열무국수와 삼겹살 한 점, 궁합이 참 좋아 보이나요? 입맛은 살려줄지 몰라도 우리 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 조합은 사실 몸에 기름을 붓는 위험한 조합입니다. 열무는 해독작용이 뛰어난 채소입니다. 몸속 독소를 배출해주고 장을 깨끗이 하고 혈관도 맑게 해주는 작용을 하죠. 그런데 삼겹살은 어떤가요? 기름이 많고 포화지방이 가득해 열무가 아무리 열심히 청소해도 그 위에 기름을 다시 들이붓는 꼴이 됩니다. 특히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병이 있는 어르신들이라면 이 조합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삼겹살의 포화지방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열무는 이걸 줄이기 위해 열심히 작동하는데 삼겹살과 함께 먹으면 그 작용이 거의 무력화됩니다. 식이섬유로 혈관을 청소하고 지방으로 다시 막는 일이 반복되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마치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 놓았더니 그 위를 기름이 묻은 발로 계속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기름진 고기를 많이 먹으면 장 속에 나쁜 균들이 많아지고 열무가 주는 좋은 효과, 즉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유산균이나 식이섬유의 힘이 오히려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도 더뎌지고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해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식사로 삼겹살과 열무를 함께 드신 어르신이 더부룩함을 느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소화불량과 함께 혈중 지방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열무를 먹는 목적이 건강을 위해서라면 삼겹살보다는 기름기가 없는 살코기나 두부 혹은 생선류와 함께 드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입맛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을 살리는 궁합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고혈압약을 드시는 경우입니다. 열무는 건강에 참 좋은 채소죠.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을 낮춰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약과 겹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드시는 혈압약 중에는 몸 안에 칼륨이라는 성분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아두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무에도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이 둘을 같이 먹으면 몸속 칼륨이 과하게 쌓이게 되고 고칼륨 혈증이라는 상태가 됩니다.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어지럼증, 근육경련, 심한 경우 심장이 멎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경우도 생기는데 겉으로 보기엔 그냥 힘이 빠진 것 같고 피곤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심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약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시거나 열무김치를 하루에도 몇 번씩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럴 경우 체내 칼륨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는 고혈압 약을 복용 시 칼륨이 많은 음식을 일정량 이상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약을 식사와 함께 드실 때 열무김치의 발효 성분이 약물 흡수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습니다. 위산 분비가 줄거나 발효로 인한 산도 변화가 있을 경우 약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열무김치는 하루 한두 번 적당량만 드시고 약 복용 시간과 식사 시간을 1시간 이상 띄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열무가 몸에 좋은 건 맞지만 약과는 타이밍과 양 조절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